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에서 또 중국 회사에서 32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이명조라고 합니다. 퇴직은 2016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해수로 한 5년 되겠죠? 60대 후반입니다. 전반부 30년은 순탄한 직장 생활을 했죠. 대학교 졸업 후에 LG전자 근무를 했고요. 다음에 중국에 있는 상해에 구매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또 해외 생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LG전자를 그만두고 중국에 있는 한 업체에 취직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어떤 활동을 했죠. 한국과 중국 기업을 아우르는 독특한 직장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에 관련 일을 했습니다. 전자 부품이라든지 물건을 사오고 또 구매 기획이라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죠. 주로 어떤 1인 창직 개념으로 앱모작 디자인 강사라든지 전반적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역할이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회사도 만 60세 은퇴입니다. 법률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주재원 비자 발급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회사에 속해가지고 발급이 있는데, 정년이라 그러죠. 은퇴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된 배경입니다. 퇴직 후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바라는 모습하고, 내가 이제 자부심을 많이 가졌겠죠. 그죠? 그런 내용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은 그렇게 눅눅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LG전자라는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 그것도 이제 중국 상해 지사장도 근무했죠. 그 다음에 또 중국 회사도 근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32년 경력이 굉장히 어떤 화려했죠. 화려했고, 중국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중국 진출하는 구매 전문가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어떤 중소기업의 컨설팅 자리라든지 또는 고문직 역할을 해서 많이 푸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난간이 때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죠. 나이도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너무 화려한 경력도 부담갈 수 있다는 그 생각도 들고요. 또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 조금 특화된 그런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 출신이고 중국 전문가라 해가지고 왜 이걸 내가 이뤄냈는데 왜 안 받아주지? 하는 그 속상함도 있었겠죠. 순간적인 있었는데요. 그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보통 이론적으로 은퇴하면 내려놔라 그래요. 전반부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내려놓되 전반부 30년이라는 굉장히 좋은 경력을 아깝잖아요. 뭔가 형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섭섭함보다는 그 섭섭함을 가지고 내가 승화시켜버린 거죠. 멋지게 할 일이 많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그런 걸 사귀어버린 거죠. 예. 이게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지 하는 게 딱 기간이 저는 3개월 걸린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은퇴하면 1년, 2년 갈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편하게 활동하지, 산에도 가고 또 친구들하고 모이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흐름이 깨져 버려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90까지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완벽하게 포기하는 그런 개념이 딱 3개월이라는 얘기죠. 예.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국 15년 있었잖아요. 언어적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중국 드라마에 보면은 꽃피던 그의 달빛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장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요, 주영이라는 정말 많이 때 철의 여인이 있습니다. 철의 여인인데 이 주영이라는 분이 오씨 집안에 시집을 가요. 오씨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어떤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망합니다. 뭐 하나 계기를 가지고 중국 정말 많이 때 굉장히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이제 주영이가 사는 곳이 사는 집안인데 와서 네가 그렇게 오씨 집안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영이가 한 말이 뭐겠습니까? 변화라 그럽니다. 맞다. 내가 안 변하면은
8번 이제 녹했다 그랬잖아요. 안 변하면은 아예 안 되겠구나. 물론 산에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가면 좋죠. 근데 매일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오니까. 그러면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싶어서 이제 그런 계기가 이런 중국 드라마를 보고 느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 축구 아시죠? 메시가 기사 읽으니까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워낙 이게 축구라는 실력이 좋지만은 정보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진보된 걸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게 융합 능력이라는 거죠. 융합 능력. 그러니까, 맞다. 내가 모르는 걸 갖다가 내가 직장 생활에는 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명조의 컨텐츠에다가 녹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융합이라는 그런 걸, 이제 그걸 내가 접하고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N잡러라고 그러죠. N잡러입니다. 18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내가 그 18개 하기 위한 평생 학습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적으로 한다면요. 첫째, 강사 활동이겠죠. 내가 지금 현재 18개까지 일을 했던 그런 부분을 녹여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N 모작 디자인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즉,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든지 이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생성형 AI라는 걸 처음으로 접목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컨텐츠 개발해서 생성 AI 크리에이터라는 과정을 개발해서 지금 강의를 한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도시 여행 해설도 하고 있어요. 도시 여행 해설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여행 코스를 잡아서 내가 해설사를 하는 겁니다. 정동이라든지 창신동 같은 데는 아주 재미있는 코스가 많아요. 그 도시 해설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 즉, SNS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에 따라서 영상이라든지 그런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때에 맞춰서 생활방역사도 했고, 생활방역사, 코로나19 때는 일자리 좋았어요. 일이 없을 것 같죠. 생활방역사라는 일을 또 내가 교육해서 활동했거든요. 그런 활동 등등 다각적인 일을,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일도 했고요. 택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택배 돌리는 있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명적으로 더 단단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해야만이 내가 모두 디자인 강사를 하는데 이론적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경험했던 그런 전략적 내용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엄청 받았는 거죠. 1년에 15개 받았으니까요. 그 과정들이 8회차도 있고 12회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1년 내내 받은 거죠. 잘 추린 거예요. 요거는 필요하네 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그걸 내가 솎아냈으니까. 그럼 그 다음 해부터는 10개, 그 다음 해부터는 6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도 없었잖아요. 그걸 서울시 어르신 지원센터에서 1기 과정을 받았거든요. 그걸 받고 내가 또 일자리 연계했죠. 그런 식으로 그때 맞는 턴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 여행 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니어 상품 서비스 마케터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이라든지, SNS 관련된 그 영상 편집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디지털 관련, 제가 활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기술 같은 거 있죠?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2-3개 정도 보면 됩니다. 지금 내 나이 때는 한 곳에 주 5일 근무는 의미가 없어요. 나도 지금 67세까지는 그런 일자리 많은데요. 68세 되면은 또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요. 쉬는 일자리도. 그럼 나도 내 스스로 활동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한 군데 2-3일 나올 수 있는 거, 어떤 데는 하루에 2번 나오면 되는 것 같다가 한 2-3개 정도 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을 때는 2-3개가 다른 일자리가 활동이 되겠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하겠죠.
이상, 20시간 하겠구나. 그 정도. 많게는 한 200 가까이. 그게 내 활동 나름대로 받는 거니까. 고등급도 있겠지만은, 보람 일자리가 있습니다. 보람 일자리는 52만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7, 80만원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90만원짜리 있는데, 보통 100에서 20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가 만약에 그 기업이나 지자체에 가면요, 시간당 30만까지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까지 보태지면 이제 더 내겠죠.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나 좋은단이라는 그 일자리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2번 나가면은 한 7, 80만 원 오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자리입니까? 그죠? 한 달에 7, 80만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두식이 먹었다 생각해봐요. 이명주의 활동비가 나오겠죠? 뭐 좀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크지 않지만은 재산이 축은 안 내겠죠? 그게 좋은 개념이라는 거죠. 편의점 일자리죠? 9개월 했는데요. 기억나는 거는 거기서 포스를 하잖아요. 물건 계산하면 포스를 하죠. 가장 어렵고 배우기 힘든 포스가 편의점 포스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우리 젊은 MZ 세대 분들은 그 결제 수단을 보통 때는 3개, 4개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만원 샀다고 하면 3,000원은 그 포인트 해주시고요. 내가 지금 현금이 있네. 2,000원은 현금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카드를 해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할인 티켓을 뭐 하겠죠? 그 포스를 제가 9개월 했잖아요. 저는 이제 평생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술은 조금씩 하는데. 근데 첫 편의점 가니까 담배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와, 100년까지 더 될 것 같아요. 담배를 왜 없겠나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제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몇 가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담배를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초기 한 뭐 1개월 정도는 죄송합니다.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어떤 담배인지 꼭 좀 찍어주세요. 보통 편의점은 담배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우리 근무하는 분의 선택 뒤에 담배가 쫙 정되어 있거든요. 꼭 찍어주세요. 그럼 뭐 쉽다 좋다 말도 안 하세요. 어때요? 내가 모른다는데, 그죠? 그런 점이 이제 인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6개월인가 택배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택배가 지금 그 GS25에 가면은 무인 택배가 있습니다. 노란 박스가 되어 있죠. 그거 관리하는 업무들도 했고, 그게 연관된 상왕신리에 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택배를 이제 대면으로 해줘야 돼요. 띵동하고 전화를 해주거나 안 계시면 앞에 두는데요. 그때 수고하신다고 딱 보니까 뭐 나이가 젊지 않잖아요. 보니까 음료수도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신다고. 또 물론 탁탁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남죠. 하루에 보통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이제 일자리 정보를 봅니다. 그 내가 구청해놨 정보를 보면서 있네. 이거 보니까 일자리 설명을 하네. 26일인가 종로구하고 조계사가 같이 근무는 그 일자리 그 한바탕에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발견했거든. 그러면 딱 메모해놨다가 갈 거예요. 그게 내가 일을 활동하고 있으면은 내년이나 후내년을 위한 일자리 소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쫙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날 강의가 있거나 등등 보면은 강의 교환도 한번 더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하고 또 오전, 오후 나눠서 교육도 받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강의했잖아요. 또 분명히 미지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녁 시간을 위해서 이제 수정 작업도 하고요. 거의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이 인터뷰 끝나면요 또 6시 반부터 또 챗GPT 강의하러 가야, 그러니까 생성 AI 강의하러 가야 돼요. 정경련의 중장년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도 있고요. 중장년들의 일을 은퇴 이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발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 서울시 오십불재단, 안국동에 있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마다 그 몇 군데를 내가 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있어도 내가 이제 몇 가지 일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응시를 해봐요. Why? 내가 그에 대한 트렌드를 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다 통과해도 내가 일자리를 안 가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루에 그 한 번씩만 들어가도 관련된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영초나 연말 되면요 쏟아져 나와요. 막 쏟아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 세대들, 그 60대에 은퇴하신 분들,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립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정상적인 사무실을 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활동하느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럼 저는 제3의 장소를 찾아라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50% 재단 산하의 캠퍼스나 센터가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그런 데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남의 의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은퇴 이후에는. 왜냐면 잘못하면요 벌어난 재산이 크든 적든 간에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분명한 어떤 컨텐츠 내지는 사업 아이템 있으면 뭐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LG전자나 중국에서 있었지만요, 그 LG전자를 이용한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은퇴하기 전에, 2, 3년 전에, 나름대로의 생애 설계를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장소가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거기에 어떤 등록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또 관련 교육을 받고요. 저의 M모작 강의 중에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자면은 주치의처럼 지정 컨설턴트를 만들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18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1년에 한 두 번 나갑니다. 두세 번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는 등등을 하면은 이분들은 주로 이제 40대세요. 분명히 또 그분들한테 또 내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에 도움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정 컨설턴트를 만들어서 은퇴 전에 아예 그런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그 도움을 받아서 좀 정리해봐라는 거. 근데 그게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죠. 체인지라는 영어이죠, 그죠? 그래서 한 글자만 변하면 뭐가 됩니까? 체인서가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개념 갖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세계가 확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는 후반부 인생 30년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